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캠을 다 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거를, 그 과제를 어떻게 냈는지를, 이거 통계를 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찾느라고, 어, 네. 그래서, 일단 출석부터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켜주세요. 캠을 켜주고, 어느 정도 얼굴이 나오게 일단 너무 안 나오게 하시면 또 제가 하기는 좀 그러니까 김동호 학생 출석, 김연수 학생 출석, 오성지현 학생, 배은경 학생, 이가은 학생 혹시 이가은 학생 아직 안 온 거죠? 이도희 학생, 이선엽 학생은 아까 얘기를 했고, 이예빈 학, 이예빈 학생은 캠을 켜주셔야 돼요. 캠 안 켜는 이유가 있으면 혹시 채팅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홍민의, 네. 홍민의 나왔군요. 지금, 이가은 학생 없죠? 혹시 있으면 채팅을 해주시고요. 이가은 학생은 아직 안 온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어, 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지금 그 과제를 제가 하나 내드렸었는데, 다 하셨나요? 제가 이거를, 어, 확인하는 방법이 조금, 열 세 분이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13명인가요? 아직 제가 시스템 사용법을 잘 몰라서, 네. 다 제출하셨네요. 제출은 다 하셨고, 제출된 거 보고 나중에 제가 채점을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어, 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제가 드린 것만 계속 따라오셨는데, PPT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있는 건데, 이제 내용만 좀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아마 쉽게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들 해보셨죠? 네, 다들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를 요번에 이제 좀 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이 더 추가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채지 PPT를 좀 받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들, 지금 요 다항 회기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는 뭐 2000 그래프, 3000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X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선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다항 회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X를 나타내는 가장 이제 선형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선형회기인데, 선형회기를 이제 추측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형회기를 지정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추정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지금 1, 2, 3번으로 존재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모델을, 선형회기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모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이제 나중에 딥러닝을 할 때, 그때 이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선형회기를 가지고, 오차를 가장, 적은 오차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하나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수십만 개, 수천만 개, 뭐 이렇게 이제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런 파란 점이 있다면, 파란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이터가 지금 1, 2, 3번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3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3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인간이라면 그냥 이 파란색 점을 가지고 여기 1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거가지고 한 이 정도 점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놔뒀을 때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이 데이터들이 이제 그냥 선형회계에서 선분을 긋는 상황이 아니라 뭐 복잡도가 엄청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지금은 데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레이블을 만들지만 데이터가 뭐 다양하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선분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네, 이런 어떤 우리가 정량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번은 기울기를 0.7로 잡은 겁니다. 0.7x로 추정했을 때 지금 이렇게 0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 0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0,0이겠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겠죠. 0.7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어줄 텐데 이 선분은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파란색이 X축에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하면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씩이 다 데이터라고 하면 얘는 잘 표현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X축의 값을 좀 더 높였어요. 0.9x로 이제 기울기를 좀 더 변화했더니 그때는 기존보다 2번보다는 좀 더 좋게 이런 파란색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분포를 보게 되지만 그 다음에 다시 X축의 기울기를 1.05로 변경하니까 좀 더 나은 결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들과의 거리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오차의 거리를 비교해서 이 성분이 얼마나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겠죠. 인간들이라면 이 거리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제가 봐도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 거리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지금 제가 대충 손으로 그어도 지금 우리가 배운 지금 우리가 배운 이 3번이 가장 거리가 짧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정량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손실함수, 오차함수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그은 것만 다 합을 더하더라도
누가 오차가 제일 큰지는 당연히 1번이 제일 오차가 클 거고, 그다음 2번이 오차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3번이 오차가 가장 작은 걸로, 네, 이렇게 오차에 나타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오차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도, 모든 오차의 합을 계속 더하다 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더하다 보면 얘는 위로 올라가 있고 아래로 한 명 내려가 있지만, 오차의 합을 다 더했을 때는 0으로 오차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차의 합이 0으로, 이거 고민인데. 예. 그 합이 0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0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은 오차가 0이라고 그러면 엄청 좋은 건데 모든 오차를 우리가 한 번에 합계로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이 지금 파란색에 대한 오차들을요. 그래서 네, 여기가 제가 오차를 그냥 쭉 이 그래프를 쭉 이렇게 변화를 계속 주면서 각도를 계속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오차는 처음에는 높기 시작하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0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 0을 만나는 지점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오차가 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차의 합을 우리가 하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차의 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0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0으로 도달했다는 거는 가장 좋은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다면, 예, 여기가 맞지 않았는데, 요 하나의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큰 애 때문에 이렇게 0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PPT를 한 장 내려보시면, 우리는 그 0으로 내려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평균 절대 오차라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줘서 만드는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재밌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코드는 그냥 제가 오픈CV를 쓸 예정이어가지고, 이거는 저기서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노트북에 있는 파이썬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오픈CV 영상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좀 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변화량 보이시죠? 예, 대답이 없으면은 보인다고 하시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0부터 1까지의 0부터 x가 이제 0부터 1까지의 기울기를 변화하는 그래프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이시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 빨간색 선은요. 요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은 x축에 이제 x에다가 아까 공식이 그죠? y는 여기에 x의 값이 랜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값이 0.1씩 증가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 대비해서 그러니까 y축 값으로 해가지고 x 값이 계속 증가하겠죠. x가 1일 때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까지.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x가 10일 때 0부터 10까지 값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데이터, 얘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하나만 놔뒀을 때 얘랑 나랑의 오차를 계속 얘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립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처음에는 오차가 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오차가 다시 증가해서 오차가 0에 수렴했다가 딱 맞았을 때 0에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로 오차가 쭉 증가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번 종료를 하고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픈CV는 설치를 해야지 제가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코드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리에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한 번만 하고 제가 ES를 딱 누르면 여기서부터 지금 오차가 쭉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100회
100회를 오차를 계산하고요. 100회 오차를 쭉 방금 그래프로 쭉 계산하면 0번부터 100으로 가면서 50번대에 딱 지금 50번대 지금 보시면은 0에 딱 떨어지는 데가 여기 딱 50번이죠. 50번에 딱 0에 도착을 하고요. 그때가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기울기가 되겠죠. 0.5가 x 0.5가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100회가 되면 여기 위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차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한 해만 이렇게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전에 딱 올라간 거 한번 쭉 올라가는 1회만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이것도 50에서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오차는 하나만 있을 때는 데이터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여기 지금 데이터를 제가 더 집어넣을 건데 지금은 10, x가 10죠. 10,5에다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는데 제가 주석을 풀어서 뭐 8,5, 그 다음에 6,4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오류를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한 번만 딱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시요. 한 번만 딱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딱 한 번에 제대로 끊어볼게요. 네. 그래서 딱, 그럼 거의 요걸 끝을 무시할게요. 100회까지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아까는 딱 10에서 중간이 딱 0으로 떨어지는 수렴하는 곳이 아까 50이었지만 지금은 대략 한 60 정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던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합을 하게 됐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10 오차 같은 경우는 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합으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합이 되면 무조건 0으로 이제 수렴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0이 아니라 요거를 절대값을 우리가 합에 대한 절대값을 취해서 절대값을 한 장 넘기면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오차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내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오차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합을 통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절대값을 통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구간을 없애면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런 V자 곡선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평균 절대 오차 MAE라는 mean absolute error라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하는 방법은 지금 코드에도 또 집어넣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에러를 그래프로 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거는 MAE라는 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하고 얘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에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100회가 넘어간 건데 그래프에 제가 모든 이제 그래프를 다 100회로만 딱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방금 아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넘어가는데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처음 에러는 제거할게요. 처음 에러는 이제 제거를 하고 여러 번 하더라도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만 증가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하나만 있었을 때는 그냥 이 그래프가 5부터 딱 해서 0 지점에서 최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한번 그것도 그냥 시뮬레이션을 보내드리면 다시 에러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놔둬보겠습니다. 에러를 하나만 놔두고요. 얘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에러가 하나밖에 없고 이 선분을 가장 표현하는 가장 좋은 값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값이 처음부터 쭉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5부터죠. 5부터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쭉 0을 수렴해서 내려가다가 0을 딱 찍고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만난 거죠. 이때가 이제 x가 이제 y가 딱 5가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증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최적의 위치인 거죠. 그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차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경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만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어디로 얼마만큼 어디로 더 하강을 해야 되는지, 경사가 이쪽으로 있는 건지 양쪽 방향으로 했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그냥 얼마큼 내려갈 때 좀 내가 얼마큼 가까이 왔는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경사 같은 경우는 0.5가 될 거고요. 네. 좀 내려가도 또 0.5가 될 거고, 경사가 계속 0.5다 보니까 얼마나 내려갔는지, 얼마나 우리가 내려가야지 이 0에 도달할지를 볼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여러 개의 에러가 표현이 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데이터마다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더 내려가야지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원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프가 좀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오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걔를 절대값을 취해서 y 햇에다가 y를 빼줘서 거기에 대한 절대값을 취하고,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이 실제 데이터가 y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한 여기 값이 y 햇이면 예측된 값이죠. y 햇에다가 y를 빼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 절대값 취하고 걔를 쭉 모아보면 0부터 100개까지를 쭉 모아보면 이 기울기가 변화된 값들을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구성이 되고, 이랬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딱 V자 그래프가 키워지게 되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프의 모양대로 그렇고 좀 어느 쪽으로 더 내려가야지 우리가 0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절대값보다는 우리가 2차원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좀 더 경량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거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 MSE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든 간에 얘를 제곱을 통해서 그 평균을 내게 되면 이런 2차원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2차원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이쪽에서는 경사가 매우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경사가 얕아지면서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형태를 할 때 좀 더 좋은 값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지고 경사 하관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딱 놔두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면적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의 값들이 이렇게 면적 형태로 데이터가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오차를 평가하는 생각에서는 이렇게 그냥 나와 내가 선분한 예측한 선분과 거리를 계산하고 얘의 다 합을 계산하면 오차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 오차를 이제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0을 수렴하는 거를 안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절대값을 취한 건데, 제곱을 하게 되면 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데이터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더 내려가야지 이 0을 수렴할까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데에서는 좀 더 경사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밑에 쪽으로 내려면 경사가 지금 얘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곱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에도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울기 값만 계속 변경하는 거죠. 기울기 값 하나만 계속 변경을 하고 있을 때 이 지금 파란 점들에 대해서 오차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오차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딱 일률적으로 우리가 딱 직선으로 이렇게 뭐 두 개의 점 아니면 여러 개의 점들이 딱 요 선분으로, 하나의 선분으로 딱 표현할 수 있다면 오차가 다 0이 될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오차가 딱 그 하나의 선분으로 표현이 되겠죠. 오차가 이렇게 제각각 있을 때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오차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0을 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거는 평균, 절대 오차 같은 경우는 0을 나타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끄게 되면 그때는 평균 제곱오차를 하게 되는데 평균 제곱오차를 하더라도 0을 수렴하는 가장 가까운 0의 위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0이 될 수는 있겠지만 0이 될 수 없는 위치에서 요 그래프가 제곱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오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원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이 2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질 거고요. 최종적으로 최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서 이게 제로가 되면 기울기가 제로가 됐으면 우리가 밑바닥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최저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그래프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V자로 있다면 여기도 이제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겠지만 요 시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왔다가 여기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전혀 구분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다면 여기가 이제 최적의 위치라 그러면 내려갔는데 이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여기로 왔는데도 경사가 더 올라갔구나 더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최하 지점을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다면 경사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내려가는 범주가 동일해지면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2차원 그래프에서는 그 경사를 이용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왼쪽으로 가야겠다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경사관법은 이 기울기 값이 제로를 향하게 하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기울기를 계속 변화하면서 기울기를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 데이터 X들에 대해서 이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표현할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런 형태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한번 저랑 같이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손실함수, 오차함수에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제곱, 오차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너무 이렇게 아까 그래프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값이 너무 이렇게 방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여기다 제곱근으로 하자. 요 데이터를 너무 방사하니까 제곱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제곱근으로 해도 어느 정도 그래프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사이킨런에서 리니어 레그레이션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애는 R 스퀘어라는 R 제곱이라는 형태의 그 평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얘는 그 전에 보면은 뭐 90.1%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데이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98.6%로 나오는데 이 값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밑에는 그냥 오차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밑에 분모가 오차의 평균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오차가 나왔다.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 예측한 것도 1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몇이 되죠? 얘는 이렇게 해서는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1이에요.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0이 돼요. 그러면 얘는 빵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오차보다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오차가 10이 있었는데, 우리 예측한 결과의 오차는 1이 나왔다. 그러면은 평균보다 우리 예측한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평가를 하게 되면 얘는 0.1이 되겠죠. 0.1이 되고, 1-0.1을 하게 되니까 0.9가 되고요. 이 0.9를 퍼센트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90%로 표현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R 제곱이라는 사이킨론에서 리니어 레그레션을 평가하는 스코어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요런 또 평가 방법으로 오차 함수를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요것까지는 어떤 제곱근으로 오차를 평가하는 거는 그 손실함수에서 그 최적의 위치로 기울기를 바꿔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다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변화되면서 가장 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 지금 얘는 절대 오차고요. 이건 절대값을 취한 오차니까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제곱근 오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로 경사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할 때는 너무 값이 그 방사를 너무 크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한 25까지도 올라갈 테니까 요런 것들은 루트민 스퀘어 에러로 RMS이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굴곡을 완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결과는 동일하지만 경사도가 아무래도 좀 완만해지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경사하강법에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얼마나 오차가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싶을 때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라는 그 RMS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이다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그 대학원을 가거나 이랬을 때 대학원을 갔을 때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오차를 얘기하는 방법들은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리 그 손실함수를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손실함수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통계에 많이 또 적용되는 기술들을 좀 많이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경사하강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우리가 요 오차를 제곱 오차 합을 여기에 나타났을 때 내가 여기 있다면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최적의 위치로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항상 어떤 에러든 간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0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 그래프 자체가 0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이 0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뭐 90%도 안 되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퍼센트가 점점 그 성능은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 이제 0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0,0이라고 쳤을 때 여기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되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가 하나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걔를 우리가 기울기랑 어떤 데이터,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데이터 하나가 있을 때 이거는 저희가 하나나 아니면 두 개가 있다고 존재를 하면 이 두 개가 있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선분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건 모든 점은 두 직선으로 그을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긋게 되면 쟤네들은 뭐 완벽하게 0을 맞출 수 있겠죠. 두 점에 대한 직선을 긋는 거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두 직선을 긋지 않고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0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내려가는 것들을 이제 오차 곡선, 손실함수 곡선, 그 다음에 뭐 요 파란색을 이제 목적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데이터들을 선분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커지는,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보내드렸던 값이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증가했다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요런 그 제곱 오차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이 위치에 있던, 이 위치에 있던 요 0을 최적의 위치로 찾아가서 최적의 선분을 찾아내는, 지금 뭐 선형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최적의 선분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사하강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미분을 지금 2차 그래프,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x제곱이겠죠. 예. x제곱에 대한 그래프인데, x제곱을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얘를 이제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얘에 대한
요때 기울기 값을 미분하게 되면 기울기 값이 나와요. 여기 때 기울기는 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기울기, 요렇게 선분을 긋는 기울기는 대략 지금 5니까 10이 되겠네요. 네, 10이 될 거고 요때 기울기는 여기에 0을 얘기하니까 빵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0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10에서 당연히 한 번에 0으로 갈 수 있게 그냥 기울기가 지금 2였으니까 x제곱 형태니까 어쨌든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요침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에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플러스 방향일 때, 요 앞에 있는 플러스 방향일 때, 그리고 앞에가 이제 플러스죠. 얘는 플러스가 있는 건데, 플러스일 때는 왼쪽으로 가게 해서 0으로 가게 하면은 되겠다. 그거에 대한 지표를 요 미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네, 미분에 있는 값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미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값을 내려가게 할 건지 왼쪽으로 값을 내려가게 해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있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거를 2차원 그래프에서 이 위치에 내가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경사학원법의 방법입니다. 아까 그래서 경사학원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V자 곡선 절대값 같은 경우는 어떤 경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경사학원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어떤 경사가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미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최적의 이제 작업으로 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은 순간 변화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래프에서 내가 여기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그럼 경사가 지금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내가 지금 좀만 더 내려가게 되면 0에 수렴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건법에서 이렇게 그 파란색 라인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목적 함수라고 합니다. 요 목적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실제로 얘가 최소값, 어디가 최소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값으로 가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최소값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다 계산된 건 아니지만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한번 해보고 계산해보고 한번 해보고 계산해보면 내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최적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분의 경사를 좀 더 천천히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최적으로 가는 이런 단계를 또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가 되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손실함수의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손실함수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소값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왔다 넘어갔다 들어왔다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시뮬레이션을 놔뒀던 거는 기울기만 변경한 거죠. 기울기. 근데 어떤 그래프를 어떤 선형 함수를 표현할 때 있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존재한다면 이건 어떤 기울기만 계속 조정한다고 해서 이거 값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네. 이렇게 공간을 여기다 그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기울기로 제가 딱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같이 우리 절편까지 필요하겠죠. 절편과 기울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더 완벽한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울기 값만 변화해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오차, 절대 평균 오차가 발생하는데 얘를 이것뿐만 아니라
절편이라기보다는 그냥 x축과 y축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이 값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더 합쳐지면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까와 좀 다르지만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는 60쪽에서 최저값을 위로 나타냈는데 얘는 절편값을 제가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완벽한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완벽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그래프뿐만 아니라 절편까지 잘 이용해서 그리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분 같은 거 그리는 거는 뭐 딥러닝에서 이렇게 우리 그리는 두 가지 정도 W와 우리 그 B만 가지고 하는 거를 머신러닝에서 사용한 기법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더 많이 그려서 하면은 좀 더 좋은 딥러닝을 만들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만 가지고 두 가지의 그 절편과 기울기값, 가중치값만 가지고 우리가 오차의 공면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까는 한 개만 있을 때는 이런 2차원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값이 두 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3차원 그래프, 3차원 그래프가 아니라 공면, 이런 면으로 되어 있는, 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손실함수의 값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개가 아니라 W와 B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4차원 이상의 어떤 표현 방법을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또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최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절편이죠. 절편의 값은 최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절편의 값도 최적으로 가야 될 거고 기울기의 값도 최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좀 제가 그림이 좀 표현하기가 좀 쉽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다면 절편값이 10일 때는 최적으로 가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편값이 만약에 이건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인데 기울기 기준으로요. 근데 기울기 기준으로 절편이 만약에 10이라면 절편이 10이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거고요. 얘가 대충 뭐 쭉쭉쭉 해서 여기가 한 20이라고 할게요. 근데 절편이 뭐 5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더 떨어져서 밑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뭐 한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절편이 10일 때와 절편이 5일 때 누가 더 좋죠? 이게 더 좋은 그래프죠. 그러니까 절편을 가지고도 한번 미분을 해야 되고요. 절편을 가지고도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가지고도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통해서 절편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이 공면, 어떤 공면, 이런 그림은 이렇게 생기겠죠. 이 공면의 최저점을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뭐 여기 지금 지금 있는 절편값에서 최저값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늘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위치로. 근데 그게 이 모든 거를 다 계산해서 우리가 행렬로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행렬로 해가지고 여기가 최적이었다라는 걸 계산하기보다는 기울기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공면이지만 뭐 실제로 내려가게 되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도 최적으로 도착하면 돼요. 물론 가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저쪽 공면이 낫죠. 절편을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도 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편을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편미분 결과는 여러분들 이제 편미분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셨으니까 편미분 그리고 지금 공식이 있으니까 편미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편미분을 통해서 이 2는 에러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곱해주고 2를 곱해라. 그리고 얘는 바이어스 절편에 대한 편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에러에다 2를 곱하면 최종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게 편미분 결과예요. 이 결과는 좀 이따가 우리가 코딩에다 활용할 거니까요.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사하관법을 하게 되면 경사하관법의 학습 원리는 훈련하는 모델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우리가 뭔지를 좀 배워둬서 여기부터는 한 15분 정도 쉬고 11시에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시 45분이고요.